특이한 점은 피부가 좋아지기 전에 장이 먼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몇십 년간 고치려고 노력해왔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증상이 말끔하게 없어진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배가 자주 아프고 속이 불편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속도 참 편하게 지내고 있고 배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속이 편해지고 건강해지게 되었는지 그 얘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처음 배가 아프기 시작했던 거는 중학교 때 같은데요. 중학교 때 장염에 한번 심하게 걸리고 나서부터 자주 배가 아프고 또 설사가 나오고 화장실을 자주 가서 참 힘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한의대에 들어가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였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증상들이 보면은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자주 아프고 또 불편감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설사형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변비형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 남들한테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또 얘기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맨날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또 학생 때는 수업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어디 나갈 때면은 화장실이 제일 먼저 걱정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치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많은 병원도 가보고 다양한 치료도 받아봤어요. 위대장 내시경도 해보고 유산균도 먹어보고 병원 약도 먹어보고 하였지만 뾰족한 원인도 나오지도 않고 또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스로 공부해서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한의대를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의대에 가서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정말 다양한 약을 먹어보고 또 나중에는 한방내과 전문의 수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얼마나 많은 소화기를 잘 본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정말 많은 치료를 받아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속이 정말 좋아졌을까요? 네, 사실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배가 아픈 정도도 많이 줄었고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많이 줄긴 하였는데 그래도 이거를 완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약간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는 했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정말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가면역성 습진이 생긴 건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정말 이게 증상이 심해져서 정말 오랫동안 저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제 주위에 아는 피부과 교수님도 있고 당연히 한방피부과 전문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양한방 모두에서 정말 최선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증상을 조절하고 또 그 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약을 조금 약하게 쓰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시 증상이 심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존의 의학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전에는 사실 무시했었던 그 외적인 다양한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습관들을 고치고 또 많은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피부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모든 약을 끊고도 일상생활을 잘할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특이한 점은 피부가 좋아지기 전에 장이 먼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몇십 년간 고치려고 노력해왔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증상이 말끔하게 없어진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뽑자면은 사실 식습관이나 식단을 고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식단들은 거의 다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이나 채식이나 정말 다양한 식단들을 정말 엄격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각각의 식단들이 제대로만 하면은 또 건강에 큰 이점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단을 하거나 어떤 것을 특별히 챙겨 먹기보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먼저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4가지는 꼭 피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밀가루, 유제품, 당류, 인공첨가물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나 장에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시보라든지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만 피해도 속이 정말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속이 불편하고 아니면 꼭 속이 아니더라도
정말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치료를 받아봤지만 또다시 재발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지만 방법은 있다는 얘기예요. 생활을 고치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생활과 습관을 바꿔간다면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밀가루, 유제품, 당류, 인공첨가물 이 4가지부터 피해보시면서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병원에서도 어떤 의료인들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 모르시고 계시기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아파보고 또 온갖 치료에도 그 한계에 부딪혀 보니까 정말 생활을 고치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 누구는 같은 나이에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왜 누구는 아프고 왜 누구는 아프지 않을까요? 왜 비슷한 나이에도 누구는 이런 병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일랑성 쌍둥이라도 어렸을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을 때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사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그렇고 습진도 그렇고 모든 질병이 병이 생긴 원인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나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앞서 말한 4가지 밀가루, 유제품, 당류, 인공첨가물 이 4가지 꼭 피하시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음식에 대한 연구는 엄격하게 진행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사실 의료인들마다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셨던 많은 분들이 앞서 말한 그 4가지를 피하고 건강을 되찾고 또 정말 솔직하고 환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료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도 환자분들한테 이러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상반된 결과들을 몰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음식이나 식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상반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왜 이 4가지를 꼭 피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